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고등학생 자퇴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 학교는 폐교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자퇴는 단순한 학업 포기나 반항 때문이 아닌데요. 더 이상 미국 학교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작은 저항을 하며 절박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 수학여행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미국 학생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도대체 한국 수학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국제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엠마입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일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공립고등학교 역사 교사이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이셔서 식탁 위에서도 교육 정책과 교육, 철학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 역시 미국식 교육이 세상의 기준이며 그 시스템 안에서 제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학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가장 시급하게 느껴졌던 건 학교 전통인 해외 수학 여행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유럽, 남미, 심지어 오세아니아까지 다녀온 이야기를 입이 마르도록 자랑했기에 저 역시 기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친구들과 저는 해외 수학 여행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죠. 이번엔 이탈리아가 될 것 같다는 설렘과 함께 저는 무조건 런던의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가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속으로는 파리를 꿈꾸며 생강변에서 바게트를 들고 인증샷을 찍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학생이 체육관에 모였고 교장 선생님께서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교장 선생님의 첫 마디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올해 수학 여행지는 유럽도 미주도 아닌 아시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진짜야, 갑자기 유럽 여행을 기대했는데 후보지는 일본과 대한민국이라니. 정적이 흐르던 찰나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당연히 일본이지. 애니메이션의 본고장이라는 이유와 함께 도쿄, 오사카, 온천, 스시 등 일본에 대한 매력이 순식간에 커져갔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일본은 예전부터 미국과 가까운 나라인 건 맞지만 한국은 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자 한 친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위험해. 전쟁 중인 나라야. 뉴스 보면 북한 미사일이 자주 쏘이니까 거긴 좀 아닌 것 같아. 또 한 친구는 한식이 솔직히 너무 맵고 낯설어 입에 안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와 다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그 의견에 동의했어요. 맞아. 뭔가 낯설고 위험할 수도 있겠지. 그때 옆자리의 친구 수영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총기 사건이 수백 건 발생하는 걸 보면 서울의 밤거리는 오히려 더 안전해. 그 말이 끝나자 교실 전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한 건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근처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고 우리 학교에서는 총기 위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학생들은 BTS, 블랙핑크, K-드라마, 지금 글로벌 문화의 중심은 한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디지털 교육 시스템, 도시 인프라라며 열띤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부는 일본이 여전히 전통과 역사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며 그 영향력을 날로 키워가고 있다고 주장했죠. 저는 그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국 진행된 학생 투표 결과는 놀랍게도 완벽하게 반반이었고 최종 결정은 교장 선생님께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체육관에 모인 우리 앞에 교장 선생님은 조용히 스크린을 가리키셨습니다. 최근 공개된 한 영상이 재생되었는데 바로 한국 고등학교의 급식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음을 터뜨렸지만 화면 속 모습이 전환되자 표정은 순식간에 진지해졌습니다. 고등학생이 받는 급식이 마치 호텔 뷔페처럼 정갈했고 메뉴는 갈비탕, 나물, 잡곡밥, 과일, 심지어 디저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생은 완벽했고 학생들은 질서 정연하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에 달린 댓글에는 이게 학교 급식이라고? 미국 급식은 이거에 비하면 쓰레기 같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급식이 아닙니다. 교육이란 국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척도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이어 공개된 보고서에는 한국과 일본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직 일부 학교에서만 디지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전국이 스마트화되어 있었고 급식 또한 일본은 지역마다 차이가 컸던 반면
한국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또한 교통과 치안 면에서도 일본은 다소 노후되고 혼잡한 반면 한국은 깔끔하고 안전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일본 문화가 예전처럼 빛나지 않는 반면 한국은 K컬처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분단 국가라며 속으로 중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쏟아졌고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 집보다 빠른데 저는 지금 1080 영상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어요. 영상 속도 뭐야? 라는 놀라운 말이 터지는 사이 같이 간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만지며 웃고 떠들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제 긴장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 풍경에 제 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도로는 넓었고 차량은 규칙적으로 움직였으며 건물 외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 출입구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거리 곳곳에는 QR코드 안내판과 공공 와이파이 존이 잘 갖춰져 있었지요. 그 순간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나라의 첫날부터 한국은 놀라움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학여행 일정이 시작되자 우리는 경복궁에서 전통문화 체험을 하러 나섰습니다. 한복을 입으라는 말에 솔직히 처음엔 다소 시큰둥했어요. 옛날 옷을 입고 사진 몇 장 찍는 것이 대단한 체험일 리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그건 제가 한국 문화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걷는 경험은 단순한 옷 체험이 아니라 마치 거울 앞에 선 순간 제 호흡을 멈추게 할 만큼 황홀했습니다. 와, 이 옷의 색감과 하나하나 수놓은 자수가 너무 아름다워 긴 치마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그 색채가 햇빛을 받아 반사되는 모습에 마치 한국 사극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길을 걷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들도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본, 독일,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국 전통 의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문화예술이에요라고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말에 제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광장시장과 야시장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떡볶이, 어묵, 빈대떡, 호떡, 꽈배기 등 진짜 길거리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모든 음식이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맛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본 요리보다도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포장마차에서 만난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한 입 먹고 약간 매워하자 그 할머니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외국 학생이네. 음식이 입에 맞니? 너무 매우면 이거 한번 먹어봐. 할머니가 서비스로 주는 거야. 그 따뜻한 호떡 한 조각을 건네받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정을 체감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타국에서 온 어르신이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소와 온기를 나누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숙소 근처에서 조별로 자유 산책을 하던 시간이었는데 밤 10시가 넘어도 시내 거리는 여전히 밝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네온사인과 가로등이 만들어낸 빛의 향연, 활기찬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특히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세상에, 밤에 혼자 돌아다닌다니. 미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야. 미국 같으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러나 여기는 진짜 평화로웠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안전해 보였습니다. 북한 뉴스만 보고 한국이 무섭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가장 무서운 건 매일 총기 사고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미국의 현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 중 가장 특별했던 하루, 우리는 한국의 명문 특목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는데 저와 같은 또래의 동양인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학교에 도착하자 정문에서부터 단정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반가워요. 는 인사와 또박또박한 발음, 정확한 억양으로 말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고 속삭이자 저도 모르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원어민 수준이네. 학교 건물은 깔끔했고 복도 벽면에는 학생들이 만든 프로젝트 포스터가 빼곡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복도의 유리장 안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아시아과학경시대회, 국제 AI 챌린지 등 여러 경시대회에서 받은 트로피와 금메달 상장이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금색과 은색이 반짝이는 트로피들 밑에 적힌 학생들의 이름과 성과를 보자
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국 학생, 민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건 작년 선배들이 받은 상들이야. 올해에도 또 준비 중이야. 민서의 말투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제겐 그것이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학교에 전시된 건 단 한 개의 농구, 우승 트로피뿐이었으니까요. 수업 시간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교실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모두 집중해서 수업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수업은 한 학생이 직접 칠판에 나와 문제를 풀고 그 풀이 과정을 또박또박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함수에서 이 해를 구해볼까요? 그러자 한 학생이 자연스럽게 보드를 향해 걸어가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x의 값을 구하면 음수가 나오고 이 값을 0으로 놓고 해를 찾으면 그 순간 저는 옆에 있던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배우는 게 뭐야? 이게 미분이라니. 칠판에 쓰인 글자들이 마치 한 줌의 지렁이처럼 보이네. 하지만 그 한마디와 동시에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경험들이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배우는 게 뭐야? 이게 미분이라니. 칠판에 쓰인 글씨들이 마치 지렁이처럼 보인다. 이걸 고등학생이 배운다는 게 말이 안 돼. 헉, 그건 우리 미국에서는 대학 2학년 때 하는 내용이잖아. 그 말과 동시에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학생들이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뛰어나다는 사실이 몸소와 닿았던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한 한국 학생, 민서가 칠판에서 돌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단지 시험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 통계 모델링이나 머신러닝에서도 기초로 쓰이는 방법이야. 민서의 말 한마디에 저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학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학을 하나의 언어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거든요. 수업 도중 선생님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셨고 학생들은 서로 토론하며 손을 들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알고 있던 미국식 강의 수업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대학 세미나 수준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던 것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식당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와 의심이 반반 섞인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SNS에서 본 한국 고등학교 급식 영상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뷔페처럼 보여왔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경험은 영상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급식실에 들어선 순간 마치 고급 뷔페처럼 음식들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조리사 분들께서 스테인리스 식판에 잡곡밥, 갈비찜, 된장국, 각종 나물 반찬, 제철 과일, 그리고 요구르트까지 정성스럽게 담아주셨어요. 음식은 따뜻했고 학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식사를 받았습니다. 와, 이게 진짜 고등학교 급식이네. 함께 온 친구 소영이도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한 입, 두 입 먹을수록 감동은 커져갔어요. 음식은 담백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해 건강을 한층 더 챙기게 해주었고 누군가 정성껏 준비해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통조림 콩, 치즈 한 조각, 마른 피자 한 조각이 전부였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되었죠. 이곳에서는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날 교장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한국 급식 유튜브 영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영상보다 훨씬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심 식사가 아니야. 이건 학생을 존중하는 나라의 증거야. 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미국에서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나라에서 진정 살아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지 놀라운 나라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미래를 살아갈 준비를 시켜주는 진정한 교육 국가였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숙소 침대에 누워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안쪽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는 사람들, 골목길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모든 풍경이 너무나 따뜻하고 일상적이며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 여기서 살아보고 싶다. 그 생각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제 미래에 대한 진지한 결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안전한 거리와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학생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교육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도 언젠가는 끝나야만 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비행기가 LA 근처로 가까워질수록 그리웠던 고향의 모습은 반갑기보다는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시작된 학교 생활 속에서 맞이한 첫 점심시간, 트레이 위에 놓인 미지근한 감자튀김과 흐물흐물한 미트 소스 스파게티, 그리고 영양이라기보다는 생존을 겨우 버티는 듯한 식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갈비찜, 잡곡밥,
정갈한 나물과 반찬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스쳐 지나가며 두 나라의 급식을 비교하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제는 먹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뿐만 아니라 느린 학교 와이파이와 총기, 위협에 대비한 비상훈련이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현실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수업 도중 학교 전체에 총기 경보가 울린 때였습니다. 물론 훈련이었지만 교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세요라는 선생님의 지시와 불 꺼진 교실 속에서 숨죽이며 앉아있던 시간이 마치 밤 11시에 혼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던 한국의 모습을 연상시켰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었던 저희 선입견은 완전히 뒤집힌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처음에 부모님은 놀라며 왜 아직 고등학생인데 외국에서 혼자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용하면서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수학 공식이나 역사적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사회의 질서, 그리고 학생을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문화예요. 저는 미래를 살아갈 준비를 정말 미래가 있는 나라에서 하고 싶어요. 며칠간의 뜨거운 논의 끝에 부모님은 제 결심을 존중해 주셨고 저는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한국의 국제고등학교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발급, 서류 준비, 인터뷰, 시험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제가 진짜 원하는 삶으로 가는 길이었기에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의 국제고등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지만 친절한 친구들 덕분에 매일 웃으며 수업마다 새로운 놀라움을 경험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진정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설렘은 이제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제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한국과 미국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전 세계와 연결하며 그 안에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동살롱은 더 따뜻하고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행복하세요.